자, 이제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태풍 그러면 저는 그냥 이 비바람을 동반한 강한 바람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태풍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태풍의 정확한 기준이 뭔지를 먼저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은실 씨 한번 오늘은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죠. 또 준비 많이 했어요, 오늘. 아니 네. 준비 완전 웃으니까 어. 이쁘네요. 오늘 자신감 있어 보여요. 네, 오늘 엄청 네. 찝쩍대시네요. 네, 태풍은요, 간략하게 말해서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비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네, 해마다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연간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며 이 중에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7, 8, 9월간의 태풍 발생 수가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네. 그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8월, 7월, 9월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속 17m라고 그러니까 나는 네. 근데 느낌이 네. 잘 안 와요. 이게 피부로 필에 좀 느낄 수 있게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의 느낌이 바람인지 좀 누가 설명을 한번 좀 우리 해주실래요? 당장님을 태풍의 눈 부근에 한번 보내드려요. 일본으로. 최고치가 돼야 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예. 자, 우리가요, 보통 이제 태풍의 기준이 초속 17m잖아요. 15m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막 길거리 돌아다닐 때 몸이 막 휘청거릴 정도의 바람이 네. 한 초속 5, 6m 정도 되거든요. 네. 아. 초속 15m면 간판이 떨어져 나가요. 네. 기간판 같은 것도 다 떨어져 네. 나가고요. 그리고 초속 30m를 건너뛰어 보면 허술한 집이 붕괴될 정도. 아이고, 어. 저 아기 돼지 자취하는데. 삼형제. 큰일이네. 저 아기 돼지 자취하는데. 삼형제 첫째에서 둘째 사이에 그런 집 수준이 이제 네. 붕괴될 정도가 초속 30m고요. 초속 40m로 넘어가 보면 사람은 물론 커다란 바위까지 날아가고 아이고. 방장님 같이 이렇게 좀 무거운 성인 남성도 날아갈 정도의 저 굉장히 무거운데 요새 몸무게 좀 늘었는데 네. 40m 하면 충분히 날아간단 말이죠.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그럴까요? 날아간다. 자, 마지막으로 초속 50m 이상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붕괴될 정도의 아주 심한 거센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우리나라의 역대에 나타났던 태풍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일단 이 태풍이 가장 많은 비를 뿌린 태풍, 그리고 바람이 센 태풍, 그리고 재산과 인명 피해를 냈던 태풍 이렇게 종류들이 조금 달라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바람이 강했던 태풍인데요. 네. 자, 한번 좀 준비를 해서 꺼내볼게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많은 분명히 우리가 풍태풍 뭐 이거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우태풍 이런 네네네. 얘기하는 거죠. 자, 1위가 어디였냐, 언제였냐? 2003년이었습니다. 뭐죠? 매미. 네, 매미가 매미. 네, 매미, 최대 순간 매미. 풍속이 60m 이상이었다고 해요. 우와. 자, 매미 한번. 기억나요. 저 이때 대학교 저쪽으로. 1학년이었는데 좀 이쁘게 좀 예. 1위. 자,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붕괴가 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더 거예요. 강한 바람. 60m 이상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다 포함되는 거고. 네. 자, 강한 바람이구나. 그럼 2위 아마 기억이 나실까요? 어디였을까요? 자, 한번 골라보세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루사, 2위가. 루사. 루사? 다른 분들은? 역시 쉽게 맞추시네요. 루사 맞죠? 제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바로 공개하세요. 맞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붙일게요. 네, 아쉬워하시네요. 아쉽네요. 자, 2위 루사였는데요. 루사 같은 경우도 56m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나. 2002년, 2003년 연달아서 굉장히 강한 바람 태풍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바람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3위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3위하고 4위만 남았네요. 자, 네. 2개 남았습니다. 네. 날이 우리가 볼라벤이 볼라벤이 왔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볼라벤이 사실 왔었는데 네, 거기도 엄청 정답은 났었는데. 날이? 날이에요. 네, 날입니다. 나리는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이고요. 네. 초속 52m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네, 볼라벤. 볼라벤. 기억나시죠?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던 정말 많이 했던. 해였어요. 또 네. 최근의 일이어서 그렇죠. 생생해. 그리고 연달아 또 몇 개가 오면서 많은 피해가 맞습니다. 있었죠. 지금 그럼 김치현 캐스터가 지금 이 순서는 이제 바람이 많이 그렇죠. 부는 바람이 순서인데요. 강했던 순서죠. 보니까 그 매미 루사 때 보니까 피해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네. 피해는 어땠어요? 맞아요. 앞서 살펴보니 거대한 위력의 태풍답게 피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네. 역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줬던 태풍은 1936년 네. 8월에 발생한 태풍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열대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자연재해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냈던 그 1위가 바로 1994년의 폭염. 아, 그래요. 2위가 바로 1936년 조금 전 말한 태풍입니다. 그 무려 태풍이 36년. 네, 1232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됐다고요. 네, 우리나라에. 태풍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태풍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는 그래요? 이름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이름이 기록돼 있는 태풍 중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좀 네. 컸던 태풍들을 위주로 살펴보면요. 네. 일단 태풍 사라의 경우에는 84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게 사망자 수입니다. 근데 또 이민자 수는 이재민 수는 무려 37만 명이나 됐었다고 하고요. 지금 저게 사망자만 저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자가 이야. 849명. 자, 재산 피해를 보면요. 2,800억 원. 너무 커서 좀 감이 안 어마어마하네요. 오시죠. 네. 자, 밑에 다음에 2003년도에 발생했던 매미의 인명피해를 볼까요? 175명의 그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재산 피해는 무려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훨씬 훨씬 더 인명보다 재산 피해가 훨씬 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재산 피해가 컸던 거는 루사입니다. 보시면요, 무려 5조억 원이 넘는 피해를, 엄청난 큰 피해를 네. 발생을 시켰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데요. 네. 순간풍속은 매미보다는 약했지만 특히 강릉의 경우는 뭐 시간당 80mm 안팎의 무척 많고 강한 비가 내려서 비 피해가 피해 정말 때문에. 막대했다고 합니다. 아, 루사는 굉장히 집중호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피해가 더 맞습니다. 많았던 거구나. 네, 루사의 인명피해도 좀 살펴볼까요? 네. 246명. 만만치 않았죠, 정말. 전반적으로 아주 피해가 컸네요. 네, 맞습니다.